갑자기 ETF는 근데 왜 물어봐요? 아, 요즘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할 때 한번 ETF를 얘기했잖아. 그럼 땡PD 기억나? ETF 할까? 어. 한국 ETF와 미국 ETF의 차이점과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갑자기 ETF는 근데 왜 물어봐요? 아, 요즘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할 때 한번 ETF를 얘기했잖아. 그럼 땡PD 기억나? ETF 할까? 어. 기억이 안 나? 네. 정말 진짜 너 진짜 혼나려고 정말. 약간 묶은 상품처럼 이렇게. ETF는 뭐냐면 주가 지수를 반영한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코스피 지수가 있잖아. 네. 코스피 지수 200. 이건 뭐냐면 코스피에 있는 200개 기업을 모아서 얘들이 흘러가는 지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지금 3,100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얘 지수 올라가면 주식 주가도 올라가고, 이 지수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ETF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네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괜찮은 회사들 200개를 모아서 지수를 만들고, 이 지수가 오르면 같이 ETF 가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어디 있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놨냐, 또 거래하기 쉽게 우리 지금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똑같이 올려놨다 이거지. 장에다가 이렇게 있어요. 뭐 알이랑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코스피 200에 따라서 선물 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거를 다 ETF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지수 따라가는 걸 하느냐. 나는 처음 시작하니까 뭐 이 업체 뭐 삼성전자는 꼭대기고 그냥 업체도 못 구하겠고 못 사 모르겠다. 진짜 너무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개 개별된 주식을 하나하나 기업을 다 분석하고 하기가 모르겠으니까 차라리 지수 따라가는 걸 하자. 그러면 미국에 보면은 뭐 필라델피아 지수, 반도체 지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우 지수 막 있잖아, 그지?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이렇게 지분들을 나눠서 무슨 기술주 해당되는 거 ETF, 뭐 이런 거 모아서 ETF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섹터를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 ETF를 펀드처럼.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골라서 내가 이거에 투자를 하겠어 라고 이제 들어가면 그 얘들만 모아놓은 것들이 쫙 올라갈 때는 자기도 같이, 걔가 떨어지면 같이 주가도 떨어지고, 그거를 이제 ETF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초보들이 어떤 주식 하나 종목 못 고르겠어 정말 이럴 때 많이 이용하는 게 ETF입니다. 그냥 지수 걱정만 하면 되겠네. 응, 지수 걱정만 하면 되는 거야. 지수가 얘가 올랐나? 이것만 이제 보면 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도대체 그러면 가치 있는 ETF를 정해놓은 그 내용 안에 이제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 요게 때 같이 오르면 같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 한국 ETF하고 미국 ETF를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의 지수를 가지고 하는 게 한국 ETF고, 네. 미국의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 ETF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국에 상장돼 있는 미국 ETF도 있어. 미국의 ETF를 미국 장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미국의 다우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우리 한국에도 상장을 시켜놨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미국 장에 미국 증시를 하기 위해서 밤 11시 반부터 눈 뜨고 이걸 쳐다보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장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는데 아까 뭐라고 해서 환율이 되게 걱정된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한국장에 올려있는 ETF 중에는 옆에 이렇게 H가 붙어있는 게 있어요. 아, 그럼 이걸 환율을 반영한다는 건가요? 를 한다 해서 H가 붙어있으면 환율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니한테 피해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오, 완전 괜찮은데. 대신 수익률이 낮겠. 약간 낮겠지. 안정적이지. 네. 그래도 응. 그리고 이제 또 뭐 주식 이렇게 반영되는데 이게 없어. 그럼 얘는 환율 반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미국 ETF도 직접 가서 이제 본인이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가장 힘든 건 뭐겠어. 미국 ETF를 좋은 거 골랐다 치자. 그래도 얘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하려면 사실은 무조건 예약을 걸어놓는 거야. 나도 정말 미국 거 좀 열심히 한다고 할 때 밤 11시 반 이후로 이게 봐야 되니까 아주 눈이 빨갛게 해가지고 죽을 지경이잖아 완전히. 피곤하지 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에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내가 한참 먹을 때 설마 얘가 10% 올라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날 저녁에 예약을 10% 걸고 잔 거야. 다음날 콜라는 다 팔려가지고 뭐야 답답해. 만약에 주식장을 보고 있으면 얘가 올라가면 내가 안 팔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지. 단점이 이제 그런 거를 ETF도 똑같다는 거지.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 ETF와 미국 ETF의 장단점을 지금 차이나 장단점을 물어봤잖아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규모 차이가 있어. 규모. 한국에 지금 요행이도 여러분 세대의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 3,000포인트 올라가는 거 봐서 그렇지 사실은 그간 10년 동안 내 지지분이 지수가 거의 비슷했어. 그렇게 오르고 내려오고 하진 않았단 말이지. 그러면 ETF의 돈도 수익률도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런데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의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계속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모양이고 얘들은 계속 올랐을까? 이게 규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업체들이 조금만 B급 되면 아까 엉망진창이 된다 했는데 미국은 이 시총 10위권이 이거 하나 보여줄까? 봐봐요. 우리 2010년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시총 10위 안에 있었던 여기 1등부터 10등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있었던 회사를 10년 동안 그대로 보유했을 때 지금 뽑아놓은 거야. 삼성전자 하나 빼고 마이너스야.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아. 코스코, 현대차, 현대고급지 이제 이미 조금 올라가죠. 네. 이제 딱 2020년 비교하니까 지금 50살까지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신한지주 이게 이 당시 있었던 애들이 다 뒤져보니까 지금은 다 10위권에서 밀려가지고 19, 27위 이런 식으로 됐어요. 지금 다 네이버가 들어오고 카카오 들어오고 이제 다 변경이 됐거든. 좀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총 종목들이 변경되고 바뀌면서 오래 장기간 보유했다 해서 성공할 확률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 이렇게 선순환되는 게. 그럼 거꾸로 뭐냐면 종합주가 지수도 별로 시럽지 않았다 지금까지. 뭐 그렇게 오르고 달고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3,000포인트를 왜 안 넘기나 계속 이제 지금까지 그러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넘기는 거 보니까 마치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 확인을 해보면 미국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는 시총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거의 다 바뀌어요. 아까 엑소모빌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바꿔서 아마존이 들어가고 애플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너무 심하게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 뭐냐면 얘들은 그 정도로 기업들이 계속 새로운 걸 성장하고 계속 바꾸려고 하는 변화 추구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 자꾸 나오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우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물론 다우 지수는 전체를 하니까 뭐 시금류도 있고 좀 차이 있지만 그래서 ETF 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미국 ETF가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앞에는 계속 뭐 미국 ETF가 낫다. 왜냐하면 또 우리 한국보다 미국이 지수도 막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엣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녹아 있으면 다행이고 아닌 경우는 또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 환율이 계속 우리한테 올라가면서 유리하게 됐을 때는 차라리 환 엣지가 없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세금. 뭐 이게 어떤 게 좋다 안 좋다 할 수가 없는데 근원적으로 우리가 매매 차익이 있죠.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비교를 하면 매매 차익이 있고 그 다음에 배당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배당은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얘기해요. 분배금이라고. 분배금이요? 응.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한국 거는 하게 되면 국내 상장사에서 이거 진행을 하면은 별도로 세금을 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미국 거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되냐면 미국 시장 내에 ETF를 놔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같은 경우도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요거랑 우리가 여기는 되게 한국 시장에서 하니까 안정적이잖아요, 좀. 근데 또 이제 단점이 뭐냐? 미국에서의 ETF는 만약에 A라는 ETF로 있었는데 여기는 50%를 벌었어. B라는 ETF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30%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소득 계산을 해서 소득세를 낼 때는 22%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내는 게 요즘 50에서 30을 빼면 20% 이익을 번 데서 22% 세금을 내요. 미국은. 근데 한국은 A가 50% 해가지고 배당 소득이고 B는 마이너스 30%가 됐어. 얘는 무시하고 얘만 세금을 내. 아 무조건 2등 난 거였어. 이게 또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세금 부분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처음 시작을 하거나 그 다음에 아예 자산이 많은 자산가들 아예 자산이 많은 자산가들은 차라리 미국 ETF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시작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 어느 거를 하든지 한국 ETF, 그 다음에 한국 시장 내에 미국 ETF, 그 다음에 미국 ETF 네. 이렇게 세 가지의 구분이 있고 여기에마다 전부 다 세금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다. 근데 향후 이렇게 갔던 것도 2023년부터는 뭐 나라에서 바꿔가지고 2천만 원 이상의 또 세금을 물리겠다는 말도 있어요. 계속 점점 갈수록 이제 세금을 자꾸 물리죠. 네. 우리나라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세금 내거나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또 이것도 세금이 더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갑자기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완전 초보 왕초보를 지금 진행을 하다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참 재미있는 얘기 너무 많이 했고 여러분 아마겟돈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머니를 겟할 겁니다. 땡큐. 말이 잘못된 것 같아. 다시 하고 싶어요. 알았어. 자, 여러분 아마겟돈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머니를 겟할 겁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 인터뷰로 온 친구들한테 우리 회사 그 기념품인데 하나씩 드리고 있거든요. 그냥 시계인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했는데 어떠셨어요? 김맘을 만나서 진짜 경제적인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 교육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불러주시면 흔쾌히 가겠습니다.